내일 AI가 당신의 디지털 삶을 모두 삭제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물리적 저장 장치보다 클라우드를 더 신뢰하지만 자동 시스템이 사진을 잘못 위험하다고 표시해 계정이 영구적으로 차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가족 사진, 결혼식 영상, 지금까지 저장해온 모든 추억을 하룻밤 사이에 모두 잃는다고 상상해보세요. 하드웨어 고장이 아니라 알고리즘 실수나 요금 미납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클라우드 저장소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추억에 대한 접근권만 빌려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술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강도 사건일 수 있습니다. 2021년 샌프란시스코의 한 아버지가 아이의 몸에 부종을 발견해 의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중이라 의사는 원격 진단을 위해 사진을 요청했고 아버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이는 책임감 있는 부모의 행동이었습니다. 사진 덕분에 의사는 진단 후 항생제를 처방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어두운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아버지가 사진을 찍는 바로 그 순간 그의 안드로이드 휴대폰은 프로그램된 대로 작동했습니다. 사진 복사본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한 것입니다. 이는 원래 도움이 되도록 설계된 기능입니다. 사람들은 클라우드 저장소가 전반적으로 이롭다고 믿도록 유도되어 왔습니다. 클라우드는 중요한 사진, 동영상, 파일을 언제든 백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전의 물리적인 SD카드보다 더 나은 대안이 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곧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진들이 클라우드에 동기화되자 구글의 자동화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이를 스캔해 문제 사진으로 표시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감정과 이해가 없는 기계는 맥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순식간에 그 아버지의 계정이 비활성화되었습니다. 구글은 그를 모든 서비스에서 단절시켜버렸습니다. 그의 클라우드 저장소, 연락처, 사진, 이메일까지 10년에 걸친 디지털 자산, 이 그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경찰이 조사했지만 범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구글은 여전히 그의 계정을 복구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계가 실수로 인해 사람들이 자기 콘텐츠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례가 수천 건 더 있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데이터 저장 방식의 변화 때문입니다. 기술 대기업과 스마트폰 회사들은 우리를 데이터 임대의 세계로 슬그머니 몰아넣었습니다. 여러분의 추억, 사진, 그리고 창작물은 더 이상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물리적인 카드와 플래시 드라이브에 안전하게 저장되던 것들이 이제는 기업의 방화벽 뒤에 인질로 잡힌 임대 자산이 되었고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알고리즘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에 좌우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대가로 비용까지 내야 합니다. 하지만 클라우드가 위험하고 비싸다면 왜 우리는 클라우드로 떠밀려 갔을까요? 2016년쯤에는 스마트폰 혁명이 사실상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보급률이 약 70%에 달했습니다. 미국과 같은 선진 시장에서는 그 수치가 훨씬 높아서 인구의 90% 이상이 자신만의 기기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기술 대기업들은 수년간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휴대폰과 신제품만 만들면 됐습니다. 수십억 명이 그 열풍에 동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 곡선이 평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이 한계에 부딪힌 것이죠. 하드웨어 혁신도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모델과 현재 모델의 차이는 미미했습니다. 프로세서는 정점에 도달했고 화면 해상도는 놀라울 정도로 선명해졌으며 카메라는 그 어느 때보다 좋아졌습니다. 새로운 휴대폰마다 개선점이 있었지만 이전보다 그 변화가 덜 극적이고 더 미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판매량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기존 휴대폰을 더 오랫동안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신 모델에 투자할 필요가 없었고 그때부터 제조사들은 수익 정체로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예전 방식은 점점 비효율적으로 변했습니다. 더 많은 휴대폰을 팔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없자 고객들에게서 돈을 뽑아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고 결국 찾아냈죠. 제조사들은 휴대폰에서 기존 기능을 제거하고 그 동일한 기능을 더 비싼 가격에 소비자들에게 다시 팔기 시작했습니다. 꽤 교활한 전략이었죠. 2016년에 애플이 아이폰 7에서 헤드폰 잭을 제거했을 때 처음 그 조짐이 보였습니다. 애플은 휴대폰을 더 슬림하고 현대적으로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변화라고 주장했죠. 그것은 일종의 도박이었지만 결국 성공했습니다. 일부 고객들은 불평했지만 대다수는 적응했고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달러가 비싼 무선 이어버드에 쓰이게 됐죠. 휴대폰 업계에는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만들고 해결책을 비싸게 판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헤드폰 잭에서 효과를 봤으니 오랫동안 휴대폰의 주요 기능이었던 또 다른 부분, 수년간 이익률을 압박해왔던 SD카드에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업계는 새로운 수익원을 찾기 위해 휴대폰의 가장 저렴한 부품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대도둑질이 시작됐습니다. 2023년에 아이폰 15 프로가 출시됐을 때 기본 모델은 128GB 저장 용량을 제공했고 가격은 $999였습니다. 한편 512GB 모델은 거의 $1,300에 판매됐습니다. 추가로 지불한 $300는 384GB의 저장 공간을 더 얻기 위한 것이었지만 애플은 512GB 폰을 만들기 위해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 약 $25만 지불했습니다. 그건 거의 1100%에 달하는 마진입니다. 마치 식당에 들어가서 준비하는데 $12밖에 안 든 스테이크를 $150에 사먹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도저히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탐욕이자 소비자에게서 거리낌 없이 돈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소비자들은 어쩔 수 없이 돈을 내야 합니다. 사람들은 약간 더 좋아진 스마트폰 카메라나 약간 더 빠른 프로세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저장 공간은 꼭 필요하죠. 사람들은 사진, 동영상, 앱, 게임 등 다양한 파일 저장 공간이 필요하며 그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술 대기업들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장 용량 등급제의 마지막 남은 무한 수익 창출 수단임을 깨달았습니다. 저장 공간 업그레이드는 기술 분야에서 비용이 적으면서도 매우 수익성 높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수익 창출 계획에 한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SD카드였습니다. 오랫동안 소비자들은 저장 공간이 더 큰 모델에 $200나 $300를 더 쓸 필요 없이 SD카드 슬롯이 있는 휴대폰만 있으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렴하게 마이크로 SD카드를 구입해 저장 공간 걱정이 없었습니다. 간단한 우회 방법으로 수백만 명이 활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애플보다 저렴하게 메모리를 추가할 수 있어 안드로이드 폰을 구매했지만 결국 주요 안드로이드 브랜드도 SD 슬롯을 없애야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1000%의 웃돈을 붙이려면 대중에게 단순히 돈을 더 받고 싶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가 필요했고 SD카드가 최신 기기에 맞지 않는다고 설득해야 했습니다. 거짓말도 해야 했죠. 휴대폰 회사들과 이를 받아쓰는 기술 기자들은 요즘 스마트폰이 더 이상 SD카드를 지원할 수 없다고 말하죠. 너무 작고 첨단이라서요. 세련된 디자인 덕분에 요즘은 확장 저장 장치를 넣을 공간이 없다는 거죠. 그럴듯하게 들리고 심지어 설득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치를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마이크로 SD카드의 실제 부피는 대략 0.01 입방인치에 불과하거든요. 쌀알 11개 정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카드 리더기와 카드를 꽂는 슬롯까지 포함해도 전체 시스템은 정말 작죠. 휴대폰 안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들을 생각해보세요. 배터리, 카메라 모듈, 심지어 진동을 일으키는 모터까지 이 모든 것들이 공간을 차지합니다. 이 중 몇몇 부품들은 SD카드 슬롯보다 훨씬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만 그 어떤 것도 제거되거나 불필요하다고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은 저장 슬롯에만 집중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이 극대화를 방해하는 유일한 기능이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부품을 스마트폰에 넣는 것이 불가능한 엔지니어링 문제는 아닙니다. 그저 디자인 결정일 뿐이죠. 하지만 또 다른 주장, 방수에 관한 주장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스마트폰 브랜드는 생활 방수기기 측면에 구멍을 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슬롯을 없애는 것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진과 방수 보호를 얻기 위한 대가라는 거죠. 이것도 또 다른 거짓말입니다. 소니 엑스페리아 1은 사용자 접근이 가능한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있으면서도 IP68 등급을 받아 먼지와 침수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이건 저가형 틈새폰도 아니었습니다. 2023년에 출시된 플래그십 기기로 최고급 스냅드래곤 프로세서와 4K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었죠. 소니 엑스페리아 1은 확장 가능한 저장 공간을 유지하면서 최신 방수 스마트폰을 선보여 다른 회사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을 해냈습니다. 이 덕분에 업계의 물리적인 변명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연마, 즉 속도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저장 슬롯 제거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기능과 사양 개선에 힘쓰며 카메라 발전에도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었습니다. 이 추가 기능들은 혁신적 도구로 홍보되며 전문 영화 제작 기능을 주머니 속에서 쓸 수 있게 해주고 더 선명하고 깨끗하며 디테일한 사진을 약속했습니다. 사실 더 어두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8K 녹화는 사용자가 놀라운 화질로 이미지와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해주지만 그 이미지와 영상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저장 공간을 차지했습니다. 8K 60프레임, 프로레스 영상 1분만으로도 약 45GB의 저장 공간을 차지합니다. 그 속도라면 128GB 저장 공간을 가진 엔트리급 아이폰은 단 3분 촬영만으로도 저장 공간이 가득 차게 됩니다.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은 카메라와 녹화 기술은 흥미롭게 마케팅되지만 실제로는 저장 공간만 차지합니다. 이에 기술 회사들은 자신들의 디자인을 정당화할 근거를 얻게 됩니다.
그들은 마이크로 SD 카드가 현재의 읽기 쓰기 속도를 못 따라가 방대한 데이터 처리에 너무 느리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사용자가 SD카드에 직접 녹화하도록 허용하면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처리 시간이 길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사용자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하지만 데이터는 이러한 미신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2023년에 SD협회는 최대 4GB 초당 속도를 지원하는 SD 익스프레스 9.1 표준을 도입했습니다. 최신 SD카드가 4K 또는 8K 원본 영상 파일을 처리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기술은 이미 존재합니다. 수년 전부터 가능했습니다. 스마트폰 회사들은 그 기술이 없는 척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들의 이익과 맞지 않기 때문이죠. 진짜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이런 대기업들의 정책입니다. 대형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이제 고속 SD카드 아키텍처를 지원하도록 휴대폰을 설계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기의 성능을 일부러 제한해놓고 SD카드가 충분히 빠르지 않다고 비난합니다. 인위적 저장 공간 위기로 소비자들은 결국 클라우드만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몇 분 촬영만 해도 휴대폰 저장 공간이 금방 차기 때문입니다. 진짜 인질극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두 고객이 각자 동영상, 사진, 파일 저장을 위해 수 테라바이트 공간이 필요하다고 상상해보세요. 한 명은 약 16만원에 2테라바이트짜리 마이크로 SD XC 카드를 구입합니다. 결제는 단 한 번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다른 한 명은 대신 클라우드 저장소를 선택하는데 월 1만원 정도의 가격입니다. 하지만 평균 기기 수명인 5년 동안 그 저렴한 요금제가 60만원까지 쌓이게 됩니다. 첫 번째 고객은 완전히 소유하지만 두 번째 고객은 같은 돈으로 고급 SD카드 4개를 살 수 있음에도 임대만 합니다. 결제가 중단되면 접근 권한도 즉시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클라우드 저장소 사회의 교묘한 본질입니다. 전통적인 소비자 거래가 아니라 몸값을 지불하는 것과 비슷하죠. 물리적 카드는 내가 항상 통제할 수 있고 카드와 파일 모두 내 소유입니다. 새로운 카드를 바로 살 수는 없을지라도 예전에 저장해둔 사진과 영상에는 여전히 접근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저장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계속 요금을 낼 수 없게 되면 바로 접근이 차단됩니다. 백업이 사라지고 파일에 접근할 수 없게 되며 평생의 추억이 영혼 없는 알고리즘에 의해 영구 삭제될 예정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 수많은 소비자들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모두 이런 대기업들이 그들을 클라우드 생태계로 강제로 끌어들였기 때문이죠. 클라우드가 미래라고, 파일을 저장하기에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저장 공간이 부족할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한 달에 커피 2잔 값이면 된다고요. 하지만 그들이 말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이 반복되는 결제의 굴레에 들어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클라우드는 기기 수명 동안 물리 저장 장치보다 몇 배나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으며 기기 교체 시 데이터가 함께 이동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시스템에 남아 계속 결제에 묶입니다. 저장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그만두기 더 힘들어지고 이 함정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600의 몸값은 기술 기업들에게 더 이상 단순한 부업이 아니라 이제 전체 비즈니스 모델의 기반이 됐습니다. 수십 년 동안 기술 기업들이 하드웨어로만 수익을 냈습니다. 그들은 제품을 만들고 사람들이 샀습니다. 거래는 거기서 끝났고 한동안 충분했습니다. 가장 큰 기술 기업들은 이런 일회성, 한정된 거래를 통해 모두가 아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는 한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일회성 수익 증가를 원하지 않죠. 그들은 매달, 매년 꾸준히 들어오는 수익 흐름을 원합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단일 하드웨어 판매만으로는 부족했죠. 그래서 그들은 서비스 판매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하드웨어가 포화에 가까워지자 기술 기업 경영진들은 비즈니스 모델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하드웨어 제조업체보다는 디지털 임대업자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에 애플의 서비스 부문, 주로 아이클라우드 구독을 중심으로 한 이 부문은 $1,000억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금액이면 세계 최고의 개인 제트기인 걸프스트림 G700을 매년 1,000대 이상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이 금액은 나이키, 맥도날드의 연간 매출 합계보다 많습니다. 구글 원 등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도 사상 최대 수익을 기록했으며 이는 SD카드 슬롯 제거와 크게 연관됩니다. 이것은 기업이 사용자 데이터를 완전히 통제하는데 남은 마지막 장애물이었습니다. SD카드의 사라짐은 우연이 아니라 서비스 제국에 희생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싸움이 끝난 걸까요? 아니면 아직 희망이 남아있을까요? 역사는 기술업계가 항상 뜻대로 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구글 글래스부터 세임디 TV까지 이런 대형 브랜드들이 소비자 시장에 무언가를 강제로 밀어넣으려 했던 상황이 수십 번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들은 반대하며 아니요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것이 클라우드 저장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용자들은 유료 구독으로 유도되고 있는 반면 전문가들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모델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영화 제작자, 사진작가, 언론인, 연구원들과 같은 사람들이 클라우드 저장소가 이점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고속 인터넷이 제공되지 않는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면 클라우드 동기화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기업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면 클라우드 서버로 보내서 소유권을 위협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통제권, 이동성, 그리고 소유권을 원합니다. 규제기관도 클라우드 제국을 더 면밀히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술 대기업이 기기를 사실상 밀폐형으로 만들고 소비자를 구독 시스템으로 몰아넣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규제의 영향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충전 포트 표준화 규정을 도입하자 애플 등은 USB-C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런 규제를 저장 장치에도 적용해 제조사들이 앞으로 나올 스마트폰에 SD 카드 슬롯을 다시 도입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기능 논쟁이자 하드웨어 소유에서 서비스 의존으로의 변화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디지털 삶을 소유하는가? 아니면 빌려 쓰는가? 어떤 모델이 이기느냐에 따라 다음 기술 시대가 결정됩니다. 스마트폰이 기능을 줄이고 가격을 올리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에서 멀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전 기기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한 기기에 대해서요. 상징적인 기기의 진짜 이야기를 알아보려면 자기 회사를 무너뜨린 그 무적의 휴대폰을 확인해보세요. 아니면 이 영상을 클릭하세요.